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의 장엘리입니다. 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합니다.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나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 보면은 근데 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는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신기하죠. 아이러닝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또 그동안에 좀 많이 조금 단기적으로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러한 어떤 심리적으로 봐서는 좀 한번 이 반전되는 그런 거를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막 무한하게 또 나오는 도지코인은 또 굉장히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정적인 또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굉장히 또 이상해요. 일단은 그만큼 이제 장 자체가 좀 이렇게 그 질이 나빠졌다 할까 이제 네. 불공정한 이런 게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좀 거의 막바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우리가 정상적인 거가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정상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라 할까 이제 보초를 세워놓고서 다른 것들이 오르는 거 봐서는 일단은 뭐 이런 추세가 조금 며칠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네. 뭐 나라마다 또 지금 규제 예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억눌러 가는 그런 정책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또 먹히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또 안 먹힐 것도 한번 다시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해피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 규제도 앞두고 있고 또 공매도 시점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차익을 가져가신 분들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새로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오프닝벨 2부 다시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7% 소폭 상승하면서 3,207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4% 계속해서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026포인트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38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63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지금 18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1,000억 원에 가까운 지금 매도 물량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함께 17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지금 1,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혼자서 열심히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24% 소폭 상승하며 83,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72%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0.2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5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2 종목,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6%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4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29%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2%에 가까운 시세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기아는 0.23%, 현대모비스 0.3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G전자 0.29% 시세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이 0.72%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1.11%대 지금 시세 밀리면서 26만 9천 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0.39%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보호권 이용 반면에 SK는 현재 0.34% 시세 밀리고 있고요. 현재 NC소프트 0.56%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2%, 삼성생명은 1.9%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2.6%에 가까운 시세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하이드로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2% 밀리고 있고요. 시젠도 함께 약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도 2% 가까운 시세 밀리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도 함께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움이 1.92%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함께 0.98%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SK머티리얼즈도 1%, HLB도 함께 0.28%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CJ ENM만 1.5%대 시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19% 약박권에서 제넥신도 1%대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원익 IPS가 3%대까지 하락세를 지금 키워냈습니다. 리노공업이 1.26%, LNF가 0.31%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ST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2.48% 지금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1%대, TCK 1.42%, KMW 0.48%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휴젤도 함께 0.94%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손해보험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이 지금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이동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이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흥국화재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메리츠화재도 3%대, 현대세상 2%, 또 한화손해보험이 6%대 또 급등세 보여주면서 4,925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1.56%, 롯데손해보험도 2%대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하루 굉장히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TF팀을 출범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네트가 3.5%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로지시스 4%대, KCT 2%대 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KCS와 한국금융전자도 모두 다 2%에 가까운 탄력 받아내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좀 상승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수급 면에서 이제 코스닥은 좀 요새 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뭐 그동안에도 우상향으로 왔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거래소에서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옵션에 있어서도 일단은 콜 매도가 적어요. 풋 매도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 풋 매도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좀 틀은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일단 코스피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단 뭐 급락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조금 전망하는데 코스닥에서는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쉬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젯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반면에 좀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특징주 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보험주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모더나 관련주들이 오늘 또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백신 관련주도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뭐 일일천화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뭐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이런 우리 코스닥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 오늘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순매도로 또 전환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수급에 좀 일단 불일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초반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오후까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임으로써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한국화재가 갑자기 상한가를 이제 치길래 보니까 황교안 테마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되게 특이하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368일 만인 전날 밤 MBN의 정치시사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권중원 한국화재 대표이사가 황 전 대표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면서 황교안 테마주로 꼽힌다 이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재밌는 상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최동기의 이슈킹입니다.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까 늘 고민이 많으시죠? 전문가님의 팁을 함께 좀 살짝 엿보는 코너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이런 걸 살짝 엿보면 내 포트폴리오에도 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한 주간에 담아봤던 종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코너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화요일 날은 일단 유가증권이라는 코스닥에 있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산 종목은 모으며 그다음에 이제 팔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상위 22 종목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빠진 종목들이 또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도 있고 매도하는 종목도 있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매수하는 뭐 쌍끌이 매수다. 그다음에 동시에 팔면은 쌍끌이 매도라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을 추정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수급이라는 거는 쌍끌이 매수가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올리는 주체가 저는 수급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도 수급이 될 수 있죠. 우리 보시면은 그렇죠. 뭐 지금 맨날 뭐 상한가 치는 종목들은 거의 테마주인데 개인들이 올리는 거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오르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올리는 거는 어떤 뭐 세력이라고 얘기는 그렇지만 개인이 올리는 것도 수급이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이 또 올리는 것도 수급이고 기관이 올리는 것도 수급인데 일단 우리가 큰 손인 기관의 외국인이 그래도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오를 확률이 좀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반드시 오른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지만 뒤로는 또 공매도를 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에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래소 HTS 우리 뭐 증권사 HTS면 거기에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그 개인들은 뭐 지금 뭐 정보가 거의 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세밀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가 열세기 때문에 반드시 HTS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100% 맹심하면 안 되고 나중에 마감하면 이제 뭐 거래에서 이런 또 통계 자료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정확하게 보는 그런 그 어떤 그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4월 12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넷마블, LG, 유한양행, 대한유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솔로스 첨단 소재인데 넷마블은 이제 또 신작 게임이 나오죠. 제2의 나라에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을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기관이 제일 많이 담은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일단은 이제 매수에 일단은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LG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주회사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 LG는 워낙 이제 구씨하고 허씨가 만든 그러한 그룹인데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번에도 이제 무슨 또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LX인가 하여튼 거기서 나눠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LG 그룹이 이 종목들이나 4월 말인가 아마 매매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할할 때는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인적 분할이라 이제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물적 분할은 그냥 회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없는데 인적 분할은 이제 동시에 나눠 가져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회사랑 신설 회사를 동시에 뭐 SK그룹 같은 인적이라면은 이제 동시에 그걸 분할해서 가는 건데 물적 분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솔루션스 때는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은 새로운 주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그게 이제 분리할 때는 재평가 이루어지니까는 어느 종목이 오르고 어느 종목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양쪽 다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 분할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매수를 하더라도 좀 뭔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좀 또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L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적 분할 같아요. LG하고는 물적 분할이지만 네. LG는 인적 분할에서 일단은 좀 그래도 지금 사두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 달 동안은 묶여요. 그게 이제 그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될 때가 보통 이제 뭐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주가가 그간에 하락을 하면 오히려 일단 리스크 해지가 되는 거고 네. 오르면 좀 더 손해보는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LG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담아두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한양은 뭐 바이오주도 있고 대한유한 뭐 어차피 뭐 우리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니까 담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최근에는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에서. 근데 네. 이제 CMO 관련해가지고 또 아마 또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역시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SDI, 모비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까지 이제 글로비스까지 매도를 했는데 네. 사실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슈 있는 종목들이 많죠. 뭐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뭡니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얘기 나오면서 아마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현대 우리 엔지니어링이 보면 글로비스도 주주고 정의선 회장의 또 지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또 제일 대주주이다 보니까는 제가 항상 하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전에 장외에서 거의 100만 원 했는데 요새는 뭐 100만 원 넘은 거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장외 주식의 주가는 뭐 고무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판단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장외 시장에서는 거의 최강자인 종목이고 일단은 뭐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자꾸 지금 뭐 SK그룹이다 LG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서 네. 내년부터는 이제 손자 회사들이 M&A 할 때 100% 지분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 상속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집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글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모비스가 일단은 핵심의 축인데 네. 글로비스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비스든 글로비스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이 상장되면 또 현대 엔지니어링도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정의성 회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어떤 자기가 지분율이 높은 주식의 어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현대 위아 상장할 때 네. 현대 로템에 아주 좋은 엔진 부분을 붙여줬어요. 위아 쪽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오래전 얘기 때문에 거의 뭐 15년, 20년 얘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규 상장되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해서는 분명히 다른 계열사에 좋은 어떤 사업 부문을 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지금 뭐 우리 GBS 사업도 결국은 엔지니어링이 주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떤 기업 공개되면서 그런 우리 관련 주주 회사들이 가치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그룹의 일단은 현대는 상장을 따라서 정의성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요새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가려가지고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주식도 은근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3일 날은 이제 반대였죠. 삼성, SDI, LG화학, 녹십자, 아모레 퍼시픽, 기아, 현대차, SK텔레콤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SK텔레콤도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인적 분할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과연 그 통신 관련 업종에 가지고 이제 어떤 자회사들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네. 뺏기는 네. 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아직은 뭐 거의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하이닉스는 빠져나오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통신 관련주 쪽은 이제 뭐 SK 그 텔레콤 기존의 회사로 들어가는데 과연 투자회사 쪽으로 또 어떤 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SK 텔레콤도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올랐죠. 원래 SK 텔레콤은 이제 이게 박스권 매매할 때 20만 원 밑으로 하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네. 벌써 이제 20만 원에 사신 분들은 벌써 50%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SK텔레콤도 뭐 은근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현대차나 기아 많이 올랐거든요. 아모레퍼시픽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었죠. 올해 그래도 굉장히 뭐 실적도 좋아지고 뭐 회사 자체가 이제 화장품 회사지만 이제 디지털 회사도 변모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제가 맞습니다. 이슈로 얘기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꾸준히 사는 종목이고 뭐 녹십자는 어차피 우리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R&D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녹십자 그룹이거든요. 네. 근데 뭐 거의 뭐 30년 전에도 녹십자만이 오히려 R&D 투자를 많이 한 회사예요. 지금 이제 다른 뭐 제약사들도 뭐 R&D 투자를 많이 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R&D 투자를 한 회사는 과거에 녹십자 하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만큼 회사 자체가 좀 이렇게 알차고 네. 이런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뛰어나요. 그래서 뭐 지금 녹십자 관련 뭐 랩셀도 있고 녹십셀도 있지만 일단 그런 녹십자 그룹도 일단은 제약 바이오에서는 저는 일단 1인 회사 1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보시면 뭐 현대제철, 철강주들, 모비스, 금호석유, H&M, 롯데케미칼, 코오롱, 호텔신라 보면 이제 케미칼, 롯데케미칼, 현대 금호석유하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뭐 화학 업종들도 뭐 실적이 좋은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판 이유는 그 어떤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익 실현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H&M 사실 뭐 이런 우리 그 운송 관련주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익 실현 차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도 이제 워낙 뭐 면세점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는 좀 호텔 신라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네. 뭐 워낙 작년에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뭡니까 무착륙 그 비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계속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볼 때는 지금 뭐 그 패키지 뭐 요새 계속 뭐 이렇게 판촉을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면세점 그래도 관련주들 뭐 호텔 신라도 좀 지금 뭐 기간 외에는 매도를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올해는 좀 호텔 신라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4월 14일에는 이제 뭐 역시 모비스, LG화학, 하나솔루션, 현대차, LG전자, 삼성바이오, 삼성생명, GS, LG노텍, 뭐 SOE 많은 종목들이 이제 겹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뭐 하나솔루션도 이제 그 증자하면서 일단은 뭐 좀 그 좋은 이슈가 하나도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장남 김동관 사장은 비슷한 차남들 해가지고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그게 네. HR 뭐였는데 그 종목을 해서 하나도 분명히 지배율을 개선해가지고 뭔가 이제 올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주항공에 이제 매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김동관 사장이 하나 크루스셀 해가지고 합병하면서 태양광이 이제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 미국의 주택 부분에 태양광 1위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주항공이라 이제 그쪽에 뭐 하나와 에어로스페 해가지고 뭐 세테라 가이드 인수하고 막 그쪽에 매진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우주항공에 있어서는 아마 하나가 좀 앞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종목들이 아직은 뭐 이슈화 되지 않았지만 또 네. 다시 한번 또 아마 이슈화가 될 때는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좀 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한 종목들은 뭐 아니 매도한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기, 호텔신라, SK. 그래서 호텔신라를 이제 계속 매도하고 있고 SK도 이제 지주회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분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날은 좀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 날은 이제 LG전자, 하이브, 바이오로직스, OCI 그다음에 신한지주, KB금,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보면은 이제 은행주들을 지주회사를 좀 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OCI도 이제 뭐 태양광이 워낙 이제 강하고 원래 이제 OCI는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에 동양화학이거든요. 네. 화학만 해더라도 거의 독과점이에요. 가산화 수소해가 옛날에 이제 동양화학이 거의 대표적인 저퍼주였는데 갑자기 이제 태양광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제 손실을 많이 입고 주가도 이제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하락한 상태에서 거의 뭐 13만 원대인데 뭐 60만 원도 간 적이 있었으니까 네. 동양화학이 어쨌든 간에 OCI도 일단은 뭐 태양광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카카오,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하이닉스, 모비스, S-오일인데 카카오도 보시면 이제 이날은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됐지만은 이제 12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6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0만 원이 거의 이제 목표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38만 원이면은 다시 계율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보면 카카오는 오르고 이제 네이버는 또 네이버가 오히려 싸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는 또 카카오보다는 또 네이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네. 보면 항상 환율에서 나온 전략인데 페어 전략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삼성전자다, 뭐 인텔이다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들도 글로벌하게 매니저들은 실제로 이제 저평가된 거를 사고 고평가 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어차피 이제 그런 업종의 포션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 뭐 펀드마다 비율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사느냐. 분명히 두 종목 다 있지만 일단 저평가된 거는 좀 더 비중을 높이고 네. 고평가된 건 비중을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의 종목 간의 어떤 비율은 좀 조정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도 좀 계율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카카오하고 네. 네이버. 그래서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S-오일 보시면 이제 지금 뭐 우리 유가 계속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네. 이제 요새 좀 조정받지만 그래도 S-오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단은 이런 정유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일 날은 이제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죠. 일단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또 이날은 또 샀어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네. 기아, 코스맥스, OCI. 코스맥스가 지금 뭐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고 나오면서 지금 증권가의 레포트에서 코스맥스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날 그래서 아마 코스맥스가 일단은 좀 기관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라홀딩스. 요새 뭐 필라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뭐 그 섬유 관련 뭐 FF라든가 이런 종목들에서 또 좋은 그 목표가를 좀 올리고 계속 뭐 실적이 좋아진다 얘기 나오거든요. 즉 보면은 뭐 이제 보복 심리가 얘기 나오면서 네. 이런 쪽도 이제 패션도 좀 고급 패션들 그래서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좀 부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모비스, K부문, SK이노베이션, 오리온, 신한주, LG디스플레이, 강원랜드 보면 이제 또 오리온이 들어가 있는데 오리온도 지난번에 우리 중국이나 초코파이 뭐 이런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러시아인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오리온도 가격만 인상이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도 올해 거의 뭐 탑픽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음식료에 있어서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 역시 이제 우리 카지노는 지금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종목들도 한동안은 또 이런 또 좀 테마 해가지고 이제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올해는 뭐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지만 다시 이제 이런 종목도 원위치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해서 아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결론은 이제 매수한 정보 리스트 삼성 바이오로스, LG 유한양, 대한양, 넷마블, 솔루스 첨단 소재. 13일 날은 기아, LG와 현대차, SDI. 그래서 보면 이제 노란색은 순수하게 매수만 한 그런 종목들이고 초록색은 이제 매수 매도가 겹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 순수하게 매수한 종목 삼성 바이오로스 4일 동안 연속 매수를 했고 기아 3일, LG화학이나 OCI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LG전자,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종목을 보면은 매도만한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호텔신라, 롯데케미칼. 그래서 이제 매도한 종목이 다수 종목 되다 보니까는 이 어떻게 봅니까? 지수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네. 뭐 기관 외국인이 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오를 수가 없는데 또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지수들이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들은 바이오로직스 4일, 기아 3일, LG화 2일, OCI 2일. 그다음에 2일 이상 동시 순매도한 종목은 하이닉스 3일, 나머지 삼성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호텔신라, 롯데케미칼은 2일 동안 순매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한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하루 매수하고 4일 매도를 해서 이거는 매도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1일 매수, 2일 매도. LG전자는 2일 매수, 2일 매도.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1일 매수, 1일 매도인데 삼성 SDI, S-오일, 신한지주, 카카오, KB금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연속해서 뭐 3, 4일이다 이런 건 이제 뭔가 주가에 영향을 그래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이 자료 자체가 수급이 뭐 우리가 HD상에는 정확치 않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항상 그 흐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요는 그렇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이 있느냐, 그다음에 파는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이 계속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또 계속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네. 시세를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금이나 투신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도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찾는 노력도 자기 수익에 굉장히 개선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하면은 바이오로직스 역시 4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77만 원에서 이제 83만 원까지 무려 뭐 소리 소문 없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역시 보시면은 저는 4일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20일까지 보면은 이제 기간이 이제 그 4월 13일 잡기 때문에 안 잡힐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전날 4월 9일부터 계속 산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77만 원에서 84만 원 거의 10% 그냥 오른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 수급을 잘 보면 되겠죠. 보시면 네. 이제 연기금은 거의 뭐 4월 6일부터 계속 주구장창 사고 있고요. 이제 투신도 따라 사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또 크게 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데, 기타 법인도 팔고는 있지만 그 어떤 수량이나 금액에 비해서는 기관이나 다른 외국인에 못 미친다 해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어요. 차트도 이제 일단은 뭐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전부 다 이제 차트 자체가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아가 이제 3일 연속 3일 동안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기아차도 84,600원에서 일단은 뭐 89,900원 한 뭐 3, 4% 정도 오른 거 나오는데,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 4월 16일 날 일단은 외국 기관이 많이 샀고 그다음에 13일 날도 많이 샀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기타 법인도 계속 사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일단은 이제 우측에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튀고 올라가면은 아마 또 9만 원도 훨씬 넘어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오히려 기아가 잘 가네요, 현대보다. 그쵸. 좀 네. 가볍죠. 네. 기아.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보시면 이제 요거 종목이 소리 소문 없이 80만 원에서 거의 90만 원까지 왔거든요. 이것도 거의 10%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많이 샀죠.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 투신도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대형주인데도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뭐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로 봐서는 일단 최근에 장세가 그래도 네. 이 대형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형주는 이제 무거우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에서 가벼운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뭐 최근에 뭐 포스코라든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은근히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못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보니까 하이닉스는 못 올랐죠. 나머지 네.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 3, 4위권에 있는 그 이하의 종목들은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LG화학도 이제는 여기 89만 9천 원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 돌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거의 90만 원 선에서 어떤 면에서 박스권이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오르느냐 이제 많이 지금 보면은 이 차트가 제가 항상 이제 5일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끝에 있는 거하고 이제 5일 전에 파란색 있죠. 네. 항상 이제 우리가 매수 타임을 밟을 때는 5일선이 돌아설 때 사야 되는데 5일선이 돌아서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죠. 5일 동안이니까는 5일 전의 주가랑 오늘의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 5일선이 올라가는 거는 오늘의 주가가 높아야겠죠. 네. 4일은 똑같으니까 주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평선 할 때 이제 5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5일선이 돌리려면은 주가가 오늘 주가가 5일 전 주가보다 높아야 돼. 그럼 5일선이 돌리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가 매수 타임이에요. 그거 왜 높게 사느냐? 왜냐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터닝하는 찬스가 이제 그게 차트에서는 네. 터닝한 찬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 때는 항상 5일선이 터닝할 때 사야 된다. 물론 물리더라도 그렇게 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차트 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몇 가지만 아셔도 네. 대구도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파요. 뭐
뭐 볼린저 밴드서부터 뭐 스타캐스도 있는데 이런 거 맞습니다. 필요 없고 네. 제가 어제 말해서 RSI하고 일단 이평선만 잘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진짜 공부를 한다면은 저기 뭡니까 그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사자가 많아가지고 네. 그거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네, 그거는 굉장히 저부터도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일목균형표의 대가가 된다면 아마 주식은 거의 마스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OCI도 이제 최근에 4월, 15일, 16일 날 많이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13만 원까지 왔죠. 그래서 OCI도 일단은 뭐 은근히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형주들이 이렇게 은근히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요. 차트도 이제 거의 이제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앞에 보면은 이제 뾰족 탑이 서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5일 전 주가보다 위에 있죠. 5일 전 네. 돌아서는 모습. 하이닉스는 이제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이제 동시 순매하던 종목이가지고 13만 7,500원 그대로 있죠. 하여튼 뭐 하이닉스도 이런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데 이런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뭐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선물 옵션 이런 파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잘 못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시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좀 그 불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시총이 좀 너무 뭐 차이가 안 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 또 지수가 워낙 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사실 문제예요. 이제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9만 91층에 가 있는데 아마 제가 네. 보기에는 과연 기관 외국인들이 91층까지 가줄까요? 오히려 아마 그 전에 전부 네. 털고 올렸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툼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하이닉스도 뭐 15만 원 계속 뭐 바라봤는데 지금 이제 15만 원 딱 찍었었죠. 3월 2일 날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빠졌는데 지금 차트는 지금 5일 전 종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기 막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타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삼성전자 역시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이 2일 연속 이제 많이 파는 종목인데 뭐 기관들이 엄청 팔고 있죠.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 투신해가지고 뭐 거의 현금 지급기 ATM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서 83,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차트 자체는 모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한번 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그 삼성전자 워낙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뭐 강방천 회장 이런 분들은 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쉽게 이렇게 매도하는 타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지수가 오를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배당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탁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한 번 더 또 그런 또 장사가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22,000원대에서 거의 25,000원까지 왔지만 일단은 매도를 함으로써 좀 꺾인 것 같아요. 꺾였는데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이 팔고 투신 외국인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팔고 있죠. 25,000원 넘어서 팔고 있어가지고 차트 모양도 일단은 아직은 뭐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5일선은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정거점 21,3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 일단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호텔 신라는 뭐 아시다시피 뭐 4일 연속 팔았네요. 호텔 아주 지금 거의 주가를도 뭐 생각보다는 덜 빠졌어요. 네. 84,0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추천 레포트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게 우리가 버리기에 좀 아깝다 생각이 되는데 차트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아마 지지선을 다시 회복하면은 호텔 신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은 5일선이 지금 올라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타임, 본격적인 매수 타임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롯데케미칼도 이틀 연속 매도지만 실제로 여기 보니까 거의 뭐 4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그래서 네. 주가도 29만 원대에서 28만 원까지 좀 아래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은 투신도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고 보험, 사모펀드 뭐 네, 다. 외국인 뭐 다 팔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이런 무거운 종목을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다. 네.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 차트가 이제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 여기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롯데케미칼. 여기서 손절하기에도 참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손절은 이미 저기서 그 그전에 20일 선에서 음봉 나왔을 때 네. 한
열흘 전인가 이때 했어야죠. 예. 근데 이제 실제 거기서 하더라도 빠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재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비스도 일단은 보시면 이건 이제 매수매도가 등락이 엇갈렸는데 4일 그러니까 매도한 날이 더 많았죠. 매수는 그래서 이 종목도 30만 5천 원인데 그대로도 아직 선방하고 있어요. 주가 측면에. 근데 보시면은 기타 법인이 열심히 사죠. 기타 법인이 계속 뭐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 아마 기타 법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기타 법인은 결국에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네.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차트도 이렇게 아직은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비스. 그다음에 LG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 핫했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이제 매수매도가 엇갈렸는데 그래도 주가는 그래도 17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도 뭐 LG전자는 이제 뭐 MC 사업부 철수하면서 계속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전자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일단 우상향을 왔다가 금요일날 조금 빠졌지만 아직은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삼성 SDI는 이제 이것도 매수매도가 일단은 반복이 됐지만 이 종목 보시면은 연기금하고 뭐 투신 그다음에 기타 왜 많이 사고 있죠. 아마 주가도 그래서 오히려 올랐어요. 이 종목 보시면 네. SDI 그러나 아까도 차트 보시면 여기 70만 원에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뚫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기로에 서 있고 SO일은 이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해서 이제 하루 매수 하루 매도인데 일단은 뭐 수급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트도 지금 약간 이제 좀 아리까리한 그런 자리에서 빠지면은 7만 3천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제가 뭐 은행주들은 금융주들은 별로지만 어쨌든 간에 신한지주도 은근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카카오는 이제 거래 정지 됐었죠. 그렇죠. 액면가 분할 때문에 지금 50원 8천 원이면 이게 이제 약 11만 2, 3천 원인데 어쨌든 간에 올라서 12만 원이니까 거의 뭐 60만 원 간 건데 일단은 이날 첫날 13만 2천 원까지 갔다가 밀렸죠. 그래서 아마 이때 사신 분들은 좀 아마 저부터 고전할 것 같아요. 네. 그 카카오뱅크 상장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추천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 예. 지금 이 가격에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60만 원이 거의 목표가 왔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일단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매도의 관점을 봐야 되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뭐 상장 이슈가 있다 하지만 이미 좀 반영되지 않았나.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슈 계속 나왔잖아요. 네이버랑 네. 카카오인데 저 같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이버를 사겠어요. 오히려. 두 개를 산다면. 네, 왜냐면 네. 이제 계류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이버가 낫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빠져가지고 한 8만 원대 내려왔다. 그럼 네. 무조건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카카오가 8만 원이요? 네, 안 내려가겠죠. 8만 원까지는 안 가죠. 안타깝네요. 네, 살 기회를 주지 않는 카카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마감하고 이제 코스닥으로 봅니다. 코스닥은 뭐 에코프, BM, ST판, 록시아, 렛셀, SK 머티리얼즈, LNF,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가 있죠. 보면 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LNF하고 이제 에코프로 BM. 그래서 보면은 이제 LNF하고 에코프로 BM 모두 양극재예요. 네. 양극재에서 1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응극재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응극재 일단 1인자고 SK 머티리얼은 뭐 특수가스 사는 거고 반도체 관련주고 아시는 종목이. 그다음에 이제 록시아 랩선 아까 얘기했지만 녹십자 그룹의 자회사. 그다음에 네. 이제 8원 종목은 이제 웹젠, JFNT, 실리콘웍스, 동진세미켄, 솔브레서 뭐 웹젠이 요새 많이 빠졌어요. 웹젠이 요새 많이 빠진 종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리콘, 동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셀트론 헬스케어, 첨보, 휴젤, 이어플로. 그래서 지금 이어플로는 당뇨병 관련 그것도 그다음에 첨보도 2차 전지 관련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가지고 일단 휴젤 해가지고 바이오즈들을 샀고 그다음에 이제 8원 종목은 우리 원익 IPS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 장비 그다음에 LNF는 또 이날은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 14일 날 이제 녹십자 레스테를 또 계속 샀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NHN 사이버 걸쳐 LNF. 그래서 지금 뭐 우리 LNF하고 에코프로 BM은 계속 이틀 연속 산 종목으로 나와요. 일단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런 종목들은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8원 종목은 컴투스 에코프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LNF는 사고 에코프로는 팔았어요. 그래서 네. 컴투스도 계속 지금 우리 게임주들이 이제 오를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네.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신작이 나오면서 뭐 넷마블이 갔다. 그렇죠. NC소프트는 지금 불매운동까지 주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네. NC소프트도 아마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워낙 지금 뭐
저기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애청자님께서 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전에 개인 투자자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라고 좀. 제가 목요일 날 네.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자료는 있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목요일 날 또 자료를 또 자료가 보여드리면서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목요일 날 방송도 꼭 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전에 좀 잠깐 또 설명을 잠깐만요.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또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항상 또 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유익한 방송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잠깐만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네, 저희 또 유튜브 방송으로 라이브로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실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참을성 가지고 또 애청해 주셔서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네, 말씀해주신 만큼 또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목요일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지금 만약에 안 되시면은 목요일 날 해주셔도 돼요, 되고요. 돼요. 네, 바로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네, 지금 코스닥 기관 외국인 네네.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까지 봤고요.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일 날 공매도가 이게 이제 개시가 되고요. 공매도 관련이에요. 네, 바로 공매도 관련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걸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설명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목요일 날 할 건데 빗장 풀리는 공매도 최대 탁달 종목 꼽아 보니까 이제 3월 내달 3 본격 재개인데 네.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셀트리온, NC소프트가 대표 컨빅션 쇼트가지고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1분기 실적 전망하라.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포스코케미칼은 목표가를 넘어서 가열이다. 네. 카카오가스.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롯데 관광개발은 CB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된다라죠. 이제 고평가 종목을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고평가 종목 매도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롱숏 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보면 종목들이 NC소프트, 이마트,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셀트리온 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공매도에 일단은 타겟이 되는. 타겟이 될 수 있는 네.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가 넘은 종목 보시면 이제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HMN,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우리 중공업 주식 그다음에 해운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10% 이내 종목이 이제 물론 이제 목표가는 안 왔지만 거의 근접해 있는 종목들이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 한국국민제 두산밖에. 네. 이 증권사 어느에서 분석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보이죠. 고평가 종목이 NC소프트, 셀트리온, 이마트, 삼성, LH.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넘는 종목도 나왔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사채가 많아도 조심해라. 이제 전환을 이제 또 전환하면 이제 보통 이게 2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전환사채가. 네, 그래서 네. 전환사채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화성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네.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해주신 예, LG 예. 디스플레이, 이렇게. 화성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네, 공매도에 취약한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 나머지 네, 시간-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그럴까요? 목요일 날 또 공개를 해주시면 살짝 아쉬워야 또 저희 목요일 날 방송도 봐주실 거니까 네. 오늘 이제 제가 네. 코스닥은 마치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코스닥 아쉽습니다. 네, 혹시 내일 또 연결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최동기 전문가님이 또 선정해주신 내용 또 목요일 날 또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저희 오프닝 벨 2부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유튜브 라이브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린이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